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국내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올린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연임 또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교체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또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당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을 갖다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그 정책위 의장이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론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당 대표가 바뀌었으면, 임명권자가 바뀌었으면 그 자리를 일단 내놓고 거기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이 잠깐 딴 데로 새긴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몇몇 분들은 이제 댓글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나갔다. 그거 완전 비약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존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해석하시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번 총선에서 지겠다고 그렇게 했을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국내힘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이 한동훈 체제가 아니라 나 윤석열을 얼굴로 해서 국내힘은 충분히 유의미한 의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이 가능했을 거고, 그런 어떤 정무적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결정이 가능했겠습니까? 위험하다, 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사면시켜서 다시 공천을 주고 출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오판 사례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으로 이 용산 또는 친윤 세력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정말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례 또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입니다. 여러분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 해외 인사들을 만나고 그런 정보를 수집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가망이 없다고 진작에 포기했던 사안이 바로 부산 엑스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역전 가능하다, 우리한테도 가망성이 있다, 그렇게 끝까지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뚜껑 열어봤더니 어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게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이런 사례들만 봐도 이 용산 또는 이 친윤 세력들의 그 정무적 판단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해석했다가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아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디올백 수수 문제든지 어쨌든 간에 그걸로 대국민 사과 같은 그게 연기든지 아니면 본심이든지 간에 그런 걸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도 심지어 안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국내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정책위 의장, 당연하게 새 대표가 왔으니까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임명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정책위 의장, 그 당 중역이지 않습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가 정말 자기 뜻과 맞는 사람, 정말 자기의 그런 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물러남으로써.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우리의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 정치판이 무슨 난장판이다, 진흙탕이다, 이전 투구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전까지의 우리가 보고 있었던 여의도 정치권의 생리가, 여의도 정치권의 도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
뭐 오늘 한 종편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자기는 물러날 의사가 없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상식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물러날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이 원내대표니 그 다음에 이 최고위원으로 갓 선출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을 기획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어제 제가 정점식 관련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김경률 있지 않습니까? 김경률이 시사저널 유튜브에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친윤 세력이 그야말로 이 김옥균 뭐 시나리오든 뭔 시나리오든지 간에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할 것이다. 여건만 되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여러분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전당대회 기간에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 개표를 해봤더니 그야말로 또 압도적인 득표를 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린 그 한동훈 대표를 너네들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의 상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린 측면이 있고 조금 길게 얘기한 측면이 있지만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시각과 그 사람들의 상식과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배제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 친윤 내지는 국내 기득권 내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없습니다. 김경률이 뭐라 그랬냐, 국내임은 당 윤리위를 돌리든 연판장 시나리오를 돌리든 김옥균 프로젝트를 돌리든 여건만 되면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할 것이다. 김옥균 프로젝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내임 당원들의 움직임과 자각 이런 것밖에 없다. 한동훈은 당내 기반이 부족해 건강한 여론 지지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어저께 정점식 관련 영상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친윤 세력들은 이런 것도 감행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갖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조언 내지는 제언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당 윤리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몇몇 분들도 이 윤리위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정점식의 무슨 임기가 어쩌고 저쩌고 정점식을 갈아치우고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이 윤리위로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이 한동훈을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해서 당 무력화시킨다든지 또는 그 당에서 축출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리위를 개편해야 된다. 윤리위원장을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한동훈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 누굽니까? 이용구입니다. 이용구. 이 사람 옛날 중대 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전당대회 기간에 뭔 얘기를 했냐면 뭐 이 전대 이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대 이후에도 윤리위 선관위 회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그 조치와는 별도로 윤리 규정에 의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다. 그것도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윤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원내에서 하는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우리 108명끼리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좋게 말해서 이례적인 일, 나쁘게 말하면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고, 당의 윤리위원장이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전대 이후에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 특기할 만한 일, 비상식적인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추경호는 뭐 의원총회에서 뽑힌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이용구라는 사람 언제 국내외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까? 바로 황우여 비대위 때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이 사람 언제 임명됐습니까? 바로 황우여 시절에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황우여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황우여의 배후에 있는
그들의 뜻이겠습니까? 이 연구나 정점식이나 분명히 이거는 친윤 내지는 그 친윤의 뒤에 있는 그 누군가의 계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산은 뭡니까? 바로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그 알박기는 또 무슨 알박기입니까? 바로 한동훈 무력화 알박기, 한동훈 축출 알박기.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이렇게 의심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추경호, 친윤, 정점식, 친윤, 그 다음에 이용구, 이 사람은 친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황우여 비대위 시절에 뜬금없이 이 윤리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된 그걸 봤을 때 아마 친윤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했던 얘기, 이 메시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과연 이 당에 남아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해가지고 징계하면은 한동훈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전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추문, 그런 의혹, 그 다음에 심지어 별로 설득력 없는 해명, 뭐 별로 자기의 정무실장이 그 대전까지 내려가서 7억 각서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없는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 당 윤리위가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당 대표도 저렇게 바로 물러날 수가 있구나. 당 대표 권한도 정지될 수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윤 세력들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계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여러분들의 그 계산 그 범위에서 아예 이렇게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윤리위를 그러면 윤리위를 없애는 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또 윤리위원장을 그러면 갈아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자기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당 대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대표는 윤리위원회 해체 권한도 있다.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체했겠지만 지켜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 대표한테는 윤리위 해체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윤리위라는 거는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당 기구입니다. 당 기구를 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한마디로 헛소리를 한 건데 이런 헛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대표 윤리위 해체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위원장 내지는 윤리위원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 이 정점식 문제 또는 이런 김옥균 프로젝트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윤리를 갈아치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임 당원에 따르면 일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그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그 당헌이 있습니다. 제25조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쭉 돼 있습니다. 윤리위 해체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최고위원 회의 누굽니까? 여러분들 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리위원장입니다. 이 당헌 중에서 윤리위원회 관련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9조 1항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2항 윤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최고위원회의 그 규정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의 임면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윤리위원회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당연하게도 이 당원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 의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이제 규정 당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윤리위원장 내지는 윤리위원을 당 대표가 갈아치울 수 있는 규정이 당규에는 있을까? 없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처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을 최고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 대표의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위원회의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점식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이렇게 4명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5명 누굽니까? 이 5명은 친윤 또는 뭐 비한, 반한 이거 아닙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분들 의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측,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시는 그런 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윤리위원을 갈아치운다, 윤리위원장을 갈아치운다, 이것도 이 국내의 최고위원회의 그 구성을 지금 현재 보면은 갈아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원장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점식은 또 어떻게 물러나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 이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 한동훈을 찍은 사람들, 이 당원들, 그 다음에 이 지지층,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갈아치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률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비약이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망상이 아닙니다. 김경률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연판장을 돌리든지 간에 뭐 윤리위에 회부를 하든지 간에 얼마든지 그 소위 말하는, 저는 그 이름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만, 김옥균 프로젝트가 언제든지 가동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능성 배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뭐 전당대회 기간에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처럼 무슨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김경률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당내 기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의원총회 가서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의원총회에서 그걸 갖다가 두고 찬반 투표를 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당내 구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승리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내놓은 그런 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지지층은 이걸 알아야 되고,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로 인해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당권을 완벽하게 틀어지고 이 당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내임 당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김경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각이라고 했습니다.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이, 그런 기획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근데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위해서, 그런 논의를 위해서 제가 이런 제언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절대 이건 저의 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한동훈 체제, 한동훈 지도부에 상존하고 있는 그 당내의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제 채널도 많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